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현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샷다운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말은 부채 한도 증액입니다. 샷다운과 부채 한도 증액, 이 두 단어는 미국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회계 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fiscal year, 즉 회계의 기간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는 10월 3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calendar year, 즉 한국 회계 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달력, 즉 calendar year와 일치합니다만 미국 회계 연도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를 예로 들자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치 수입, 지출을 예상해보고 살림을 살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 살림의 단위가 회계 연도이며 미국은 회계 연도 시작이 10월 1일, 즉 지난 1일입니다. 자, 그런데 회계 연도 시작과 함께 정부가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하겠죠. 그래야 공무원에게 월급도 주고 여러분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주고 도로도 포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될까요?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그렇죠. 10월 1일이 시작이니까 지난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가 단 한 푼의 돈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 월급을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급 못 주니까 일 못 시킵니다. 그러니 연방정부 각 부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샷다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니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날치기 통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단상에 뛰어 올라가서 밀고 당기고 심지어 주먹까지 휘두르는 장면, 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이 익숙한 장면이 시시때때로 잊을만 하면 반복됩니다만 예산안 통과 때만이 발생합니다. 예산안 날치기가 통과, 이런 큰 글씨가 12월 초 한국 신문을 많이 장식합니다. 미국이 지금 샷다운이 됐지만 이처럼 예산안이 시한 내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국가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를 예로 들면 수입과 지출이 맞으면 소위 말해서 똔똔이다. 즉 번만큼 다 써서 남는 돈이나 모자라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수입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살림을 하는데 미국은 그동안 적자가 많이 쌓였습니다. 쌍둥이 적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즉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말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생기는 적자가 무역 적자고, 재정 적자란 세금 거둔 것보다 쓴 돈이 더 많아서 생기는 적자를 말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쌍둥이 적자로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빵꾸가 나면 메워야 합니다.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차용증을 쓰듯이 국가는 채권, 이른바 몇 년 뒤에 얼마를 주겠소라며 국가가 보증을 하는 bond, 즉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른바 국가 채권, 국채입니다. 30-year T-bond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30년 말기 Treasury bond, 즉
3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단기 채권을 팔아서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빚입니다. 국가의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정부 마음대로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일일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국가 부채 한도, 즉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을 계산해서 부채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은 지금 한도만으로는 나라 살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17일까지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또 빵꾸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지급 불능 상태, 즉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되는 거죠. 기존 발행한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갚을 수 없게 되므로 지급 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의회에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 즉 지금은 10개만 빌릴 수 있는데 12개, 13개를 빌리게 해달라. 안 그러면 죽으니 빨리 늘려달라 하는 것이고 그 시한이 10월 17일인 것입니다. 미국 정치는 여러분 알다시피 민주공화의 힘겨루기로 운영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민주공화의 밀당입니다. 물론 이 밀당은 미국 발전을 위한 밀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라 민주당은 예산도 빨리 통과시켜서 셧다운을 풀고 부채 한도도 왕창 늘려서 국가 부도를 막자는 입장입니다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오바마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따른 기득권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인상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빈익빈 부익부, 즉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전 국민 의료보험제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 가급적 빨리 실시되는 게 좋겠습니다. 공화당이 지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겠지만 이익을 좀 더 나눠서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지혜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이 양보와 타협을 이뤄 좋은 미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